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고기가 조용히 여러분의 심장을 망가뜨리고 뇌를 썩게 하며 심지어 암을 우리 몸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김현수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고기가 서서히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65살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65살이 지나면 우리 몸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소화 능력은 떨어지고 신진대사는 느려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 먹던 것과 똑같은 고기를 계속해서 섭취합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고기는 대장암 위험을 18%나 높입니다. 심장병 위험은 20% 증가합니다. 당뇨병 위험은 무려 32%까지 치솟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적인 의학 연구와 수천 명의 노년층 환자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살 이후에 절대 피해야 할 고기 4가지와 반드시 먹어야 할 고기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기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수백 수천만 원의 약값이나 시술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저 냉장고 속 고기 한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지 하나가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제 65살 이후에 절대 피해야 할 고기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고기는 베이컨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베이컨이 그렇게 나쁜가요? 네, 정말 끔찍합니다. 특히 65살 이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2015년 국립암센터에서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베이컨을 포함한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1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담배 연기나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실제 수치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매일 베이컨 단 2줄 약 50g을 먹는다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나 증가합니다. 하루에 단 2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베이컨에 들어있는 아질산나트륨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환됩니다. 특히 65살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나트륨 함량도 엄청납니다. 베이컨 100g에는 약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니 베이컨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제 환자 중에 69살이셨던 김철수님은 매일 아침 베이컨과 달걀을 드셨습니다. 아니, 이거 다들 아침으로 먹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여러 개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의사로서 저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베이컨을 끊으라고 강력히 권고했고 실제로 끊으셨습니다. 다음 해 검사에서는 새로운 용종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베이컨의 위험성이 단순히 지방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방부제 발색제, 향미료가 65살 이후 약해진 우리 몸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베이컨을 드시는데 이는 정말 최악입니다. 공복에 이런 가공육을 섭취하면 위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하루 종일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돈가스입니다. 돈가스도 나쁜가요?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65살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음식입니다. 돈가스가 왜 위험한지 조리 과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에 튀김옷을 입혀 섭씨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깁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막대한 양의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식용유를 섭씨 1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분자 구조가 변형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산패된 지방입니다.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된 기름은 과산화 지질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혈관 염증의 주범입니다. 65살 이후에는 이 염증을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는 손자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돈가스를 만들어 드시던 71살 이영희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바삭한 식감을 즐기며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180에서 250까지 치솟았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압이었습니다. 평소 80에 120 정도였던 혈압이 갑자기 100에 160까지 올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여쭤보니 돈가스를 자주 먹은 것 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돈가스 한 장에는 약 400에서 500칼로리가 들어있는데 그중 60% 이상이 기름 칼로리입니다. 그것도 나쁜 기름입니다. 65살 이후에는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의 활성도가 30% 이상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어느 정도 분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혈관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돈가스에 사용되는 빵가루도 문제입니다. 정제된 밀가루에 설탕과 소금을 섞어 만든 빵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빈 칼로리를 더하며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이는 노년층 인슐린 저항성과 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한편 고온 튀김 과정에서는 아크릴라마이드와 최종 당화산물 같은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피부와 관절 혈관의 콜라겐 분해를 촉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튀긴 음식을 자주 먹을 때 피부가 처지고 관절이 더 쑤신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맛은 중독적일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상처 회복은 더뎌지고 염증은 심해지며 심장마비부터 뇌졸중 특정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만들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리 방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사용해도 고온에서 튀기면 똑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양념갈비입니다. 갈비도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갈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양념이 문제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양념갈비 1인분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15에서 20g입니다. 이는 각설탕 대여섯 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여기에 무엇이나 다른 감미료까지 더하면 실제 당 섭취량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이 당분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살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서 혈당이 한번 오르면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치료했던 67살 박상철 님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당화혈색소가 8% 이상으로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여쭈어보니 일주일에 2-3번씩 양념갈비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당뇨에는 고기가 괜찮다고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고기 자체는 괜찮지만 양념이 문제입니다. 그분이 양념갈비를 끊고 대신 소금구이로 바꿔 드신 후 불과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지 양념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양념갈비에는 간장, 소금, 마늘, 생강 등이 들어가 나트륨 함량이 엄청납니다. 1인분에 약 1,500에서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65살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쉽게 간과하는 점이 또 있습니다. 양념갈비를 먹을 때 보통 흰쌀밥을 많이 먹게 됩니다. 달콤한 양념과 흰쌀밥의 조합은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양념갈비 1인분에 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일반인에게도 부담스럽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고기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도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65살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겹살이 왜 위험한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겹살 100g에는 약 37g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총 칼로리의 80% 이상이 지방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이 지방의 대부분은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이 왜 문제일까요? 65살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정말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72살 최만식님은 평생 삼겹살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삼겹살 먹고 80까지 살 거라고 호언장담하시며 실제로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근경색 직전 단계였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니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320 나쁜 콜레스테롤, 250 중성지방, 400으로 모두 정상 수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간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에 심각한 지방이 축적된 것이 보였습니다. 술은 전혀 마시지 않으셨는데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삼겹살의 포화지방산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지방간을 유발한 것입니다. 65살 이후에는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이 떨어져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삼겹살의 또 다른 문제는 조리 방식입니다. 대부분 고온에서 굽습니다. 고온에서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이나 헤테로사이클리가민 같은 발암물질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분들은 기름이 수체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연기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65살 이후 약해진 해독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겹살을 먹을 때 보통 소주나 맥주를 함께 마신다는 점입니다. 알코올과 고지방 음식의 조합은 간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지방간과 알코올성 간염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고른 고기 한 점은 약보다 더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65살 이후에 반드시 먹어야 할 고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이 그렇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많겠지만 65살 이후에는 정말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있지만
지방은 단 1g에 불과합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단백질이 92, 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인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미노산 구성입니다. 닭가슴살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과 같은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제가 치료했던 68살 정숙자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근감소증 진단을 받아 근육량이 정상인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고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식단 상담을 해보니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0g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5살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삶은 닭가슴살 100g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퍽퍽해서 못 먹겠다고 하셔서 조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강과 파를 넣고 삶아서 살짝 찢은 다음 샐러드에 넣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근육량을 측정해보니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고기는 오리탕입니다. 오리고기가 좋은가요?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리고기는 65살 이후 혈관 건강에 아주 훌륭한 고기입니다. 오리고기 지방의 60% 이상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즉, 혈관을 막는 지방은 줄여주고 혈관을 청소하는 지방은 늘려주는 것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부작용으로 심한 근육통을 겪으시던 70살 이정호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변경을 권하며 일주일에 2-3번 오리탕을 드시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떨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35에서 50으로 올랐습니다. 오리고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도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만 훈절이나 오리 주물럭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물에 삶아 지방 함량을 줄인 탕으로 드셔야 합니다. 무파, 생강 등을 넣고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잡내도 없어집니다. 국물을 드시기 전에는 식혀서 위에 뜨는 기름을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150g 정도로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부담 없는 소고기 부위인 우둔살입니다. 이 부위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 근육 유지, 빈혈 예방 인지 기능 보호에 탁월합니다. 100g당 지방은 3에서 4g에 불과하지만 단백질은 22g이나 들어있어 닭가슴살에 버금가는 영양을 자랑합니다. 철분 함량은 돼지고기의 2배, 닭고기의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우둔살의 햄철은 흡수율이 매우 높아 철분 흡수 능력이 떨어진 65살 이후 어르신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빈혈 진단을 받은 73살 박영자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철분제를 처방했지만 위장장애로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삶은 우둔살 100g을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9점에서 11.8로 회복되었고 피로감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우둔살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신경세포 보호와 기억력 유지에 필수적인데 65살 이후에는 위산 감소로 흡수가 어려워져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조리법은 기름에 볶는 것보다 푹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마늘, 파 등을 넣고 2-3시간 정도 푹 삶으면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추천은 고기는 아니지만
고기보다 더 귀한 단백질 공급원,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20g의 단백질과 함께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여 치매 예방과 심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섭취 시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부산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60%나 낮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고등어 꽁치 삼치가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69살 김영수님도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일주일에 3번 식단에 고등어를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가족들도 그 변화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고등어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하고 혈전과 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조리법은 반드시 구이로 해야 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자체 기름으로 촉촉하게 구워집니다. 껍질에 칼집을 내고 생강과 레몬즙을 뿌리면 비린내 없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일주일에 2-3번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핵심은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어떤 고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확실히 알게 된 것은 65살 이후에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공육과 고지방 육류를 피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혈관 건강, 근육 건강, 뇌 건강이 모두 개선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가 실질적인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컨을 삶은 닭가슴살로 바꾸십시오. 아침 식사에서 베이컨을 빼고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추가하세요. 전날 밤에 삶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돈가스를 고등어구이로 바꾸십시오. 튀김 요리 대신 생선구이로 바꾸세요.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를 드시고 다른 날에는 삼치나 꽁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양념갈비를 우둔살로 바꾸십시오. 달콤한 양념 대신 소금이나 후추로만 간을 하세요. 우둔살을 푹 삶아 국물과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삼겹살을 오리탕으로 바꾸십시오. 기름진 돼지고기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로 바꾸세요. 탕으로 끓이면 지방 함량이 적절히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핵심은 양념을 줄이고 조리법을 삶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튀기거나 굽지 말고 삶거나 쪄서 조리하세요. 그리고 인공 조미료나 설탕 대신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조리 온도도 중요합니다. 섭씨 150도 이상의 고온 조리는 해로운 화합물을 생성하므로 섭씨 1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을 때는 양파,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를 함께 넣으세요. 이 채소들은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조리 중에 생성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기를 먹을 때는 피망, 브로콜리, 감귤류 과일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고 유해 화합물 생성을 줄여줍니다. 65살 이후에는 양 조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에서 1.5g입니다. 체중 7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84에서 10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3끼에 나누어 한 끼에 약 25에서 35g씩 섭취해야 합니다. 닭가슴살은 100g에 약 23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고등어는 100g에 약 20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우둔살은 100g에 약 22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추천해드린 고기들을 적절한 양으로 드시면 하루 단백질 요구량을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섭취 빈도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고기만 먹는 것보다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닭가슴살, 화요일에는 고등어, 수요일에는 오리탕, 목요일에는 우둔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고 질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을 따랐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소화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가공육과 튀긴 음식은 소화기에 큰 부담을 주지만 삶은 닭가슴살이나 찐 생선 같은 깨끗한 단백질은 훨씬 처리하기 쉽습니다. 많은 제 환자분들이 단 며칠 만에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줄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두 번째 주가 되면 에너지 수준이 안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설탕이 든 양념과 가공육으로 인한 혈당 급등과 급락은 양질의 단백질에서 나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로 대체될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찾아오던 오후의 피로감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 달 안에 혈압 수치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공육의 과도한 나트륨은 심혈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공급원을 제거하고 신선한 생선이나 살코기 가금류와 같이 자연적으로 나트륨이 적은 옵션에 집중하면 혈압이 종종 크게 떨어집니다. 저는 환자들이 이러한 식단 변화를 한 후 의사의 감독하에 혈압약을 줄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3개월이 되면 혈액검사 결과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보통 20에서 30 정도 떨어지고 중성지방은 40에서 60 정도 감소하며 당뇨 환자분들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0.5에서 1%까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검사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 합병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그렇게 빠르고 극적으로 일어날까요? 65살 이후에는 여러분의 몸이 해로운 음식과 유익한 음식 모두에 훨씬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40대에는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 동일한 염증성, 화합물이 이제는 지속적인 손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질의 단백질에 있는 치유 영양소는 더 뚜렷한 긍정적 효과를 가집니다. 가공육을 끊으면 질산염, 아질산염, 과도한 나트륨 트랜스지방, 최종 당화산물을 매일의 섭취 목록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며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독소가 제거되면 여러분의 몸은 즉시 치유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고등어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추가하면 몸에 강력한 한겸증 화합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EPA와 DHA는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염증을 적극적으로 복구합니다. 닭가슴살과 우둔살의 고품질 단백질은 몸이 근육량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에 드는 비용을 걱정합니다. 이 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신선한 생선과 양질의 가금류는 가공육보다 단위당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성을 고려해 보십시오. 가슴 통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한 번이 1년치 양질의 단백질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 한 번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약값은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절한 영양에 투자할 때 여러분은 단지 음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파괴적인 건강 위기에 대한 보험을 사는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제 환자들은 영양 밀도가 높은 만족스러운 단백질을 먹을 때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덜 먹게 되어 단위당 높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흔한 걱정은 맛과 즐거움입니다. 익숙한 위안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맛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적응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공이 심하고 설탕이 많은 음식을 끊은 지 2주 안에 미로에는 자연의 맛에 더 민감해집니다. 레몬과 허브를 곁들인 완벽하게 구운 고등어의 미묘한 맛이 인공적으로 맛을 낸 어떤 가공육보다 더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음식은 가족의 전통과 사교 모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식사를 즐기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식단 변화가 심각한 질병을 피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은 지지하는 동맹이 됩니다. 가족들과의 고기, 파티나 명절 식사에 여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구운 생선 옵션을 가져가거나 전통 음식 중 일부를 더 건강한 방식으로 준비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일단 시도해보면 실제로는 더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는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식단 변화의 이점은 신체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에너지가 안정되고 마음이 맑아지면 좋아하는 활동에 더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 환자들이 포기했던 취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고하고 기분이 좋고 더 인내심이 생겨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미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영양은 수면의 질도 향상시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들면 더 깊이 잠들고 더 상쾌하게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수면이 더 나은 음식 선택을 지원하고 이는 다시 더 나은 수면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정신적 명료함과 기억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안정적인 혈당은 포도당 변동과 함께 오는 정신적 혼미를 방지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더 예리하고 정신적으로 민첩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셨으면 하는 일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냉장고와 찬장으로 가보십시오. 베이컨 가공된 햄 냉동 빵가루 입힌 제품 양념이 많이 된 고기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그것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미래의 의료비와 건강 문제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음으로 이번 주 쇼핑 목록을 만드십시오. 신선하거나 냉동된 닭가슴살, 탕용 통오리, 우둔살 로스트, 신선한 고등어나 다른 지방이 많은 생선을 포함시키십시오. 특히 잎이 많은 채소, 피망, 양파와 같은 채소를 많이 추가하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의 단백질 선택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영양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주 식사를 계획하십시오. 월요일은 닭가슴살, 샐러드, 화요일은 채소를 곁들인 고등어구이, 수요일은 물을 넣은 오리탕, 목요일은 우둔살 스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배가 고프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단 변화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이 투자는 즉시 배당금을 지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로 불어납니다. 모든 건강한 식사는 여러분의 건강 계좌에 예금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세월을 위한 활력과 회복력의 비축분을 쌓는 것입니다. 이 투자의 수익은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는 횟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횟수에 더해지는 삶으로 측정됩니다. 여러분은 손주들과 놀고 항상 보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하고 80대를 넘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은 바로 다음 식사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해를 끼치는 대신 치유하는 음식, 고갈시키는 대신 활력을 주는 음식, 손상시키는 대신 보호하는 음식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4가지 위험한 고기는 한 입 한 입 여러분의 활력을 훔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4가지 유익한 단백질은 한 끼 한 끼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일 다음 주 또는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매일 변하고 있으며 지체하는 매일은 치유의 기회를 놓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의 간단한 교체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를 고등어 구이와 채소로 바꾸거나 내일 아침 베이컨을 닭가슴살, 샐러드로 바꾸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저는 4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65살 이상인 분들의 삶에서 적절한 영양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차이를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분들은 80대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가공되고 지방이 많은 고기를 계속 먹는 분들은 60대 후반부터 여러 건강 문제로 고생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선택하고 활력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지원할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이 영상이 65살 이후 적절한 영양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라면 우리는 전 세계의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길고 더 활기찬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